안녕하세요. 박쌤이 왔다의 박쌤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여야 할 텐데.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 하면 오늘부터 쌤 중등수학 3학년 1학기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오늘 처음에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하여 어떤 수를 만드는 근자,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라는 수를 제곱하여 9라는 수를 만드는 뿌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3을 제곱해도 제곱하면 두 번 곱하면 이라는 말이잖아. 3, 3은 9 되지. 그런데 마이너스 3도 똑같이 두 번 곱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3하고 마이너스 3을 9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 뿌리.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두 번을 곱하여 a가 될 때 그 x를 a의 뿌리다. 제곱하여 만드는 뿌리다. 해서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를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간단히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고 왜냐하면 제곱해서 두 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어요. 한 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곱해서 음수 만들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A는 양수겠지요. 양수일 때 우리가 제곱근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배웠지요. 위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9라는 수의 제곱근은 표현할 때 처음에 9의 제곱근은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쌤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자, 만약에 3이라는 수는 뭐를 제곱하면 3이라는 수가 될까? 그죠?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나무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봤어. 그 뿌리의 모양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소리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만든 거니까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해요. 그리고 제곱근, 근호. 근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요거를 제곱근, 루트, 근호라는 표현을 쓰게 돼. 아, 그 뿌리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3의 제곱근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요런 기호를 붙여서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3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근데 3은 양수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제곱근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이것을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 방법은 루트 3, 제곱근 3, 근호 3 이렇게 세 가지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9라고 하는 것도 이 루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9라고 하는 것도 루트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9로 표현할 수 있어도 된다 소리인데 얘네 두 개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3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면 그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 근호를 벗기고 3이라는 걸로 근호를 벗길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것도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제곱 근호 벗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A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 중요하죠. 양수일 때 A의 제곱근 뿌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 그리고 A의 제곱근 A는 그대로 말 그대로 제곱근 A 이렇게 읽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참고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비교를 하라 했을 때 A는 0보다 크다 양수죠. 그럼 A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뿌리 근자라니까.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뿌리는 2개가 될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생각하면 되고, 제곱근 A는 말 그대로 제곱근 A 그대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 개, 양의 제곱근 하나만을 이야기를 한 거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갑니다. 옆 페이지는 바로 9페이지. 자, 이것은 처음에 1번부터 그냥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6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하여 뿌리 근자 64를 만들 수 있는 그 수가 뭐냐. 그럼 x제곱은 64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요 x는 8을 제곱하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8 두 개가 있죠. 2번이 아니고 2개. 자, 9분의 4의 뿌리는 뭐냐? 제곱하여 9분의 4가 되는 수. 어떤 수를 제곱하여 9분의 4를 만드는 그 어떤 수. 그러면 얘는 3분의 2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될 거라는 거. 됐죠? 자, 이거 제곱근 해서 뭐 간단히 구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69는 13을 제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3을 제곱해도 되겠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제곱하여 음수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0의 제곱근은 0 한 개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밑에 있는 4번, 7번, 8번은 양수니까 2개씩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을 하시오. 0의 제곱근은 없다. 있죠. 0 한 개 있습니다. 16의 제곱근, 16의 뿌리, 제곱하여 16을 만들 수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두 수의 합은 0이다. 맞습니다. 그죠?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이다. 없죠? 음수의 제곱근이 어떻게 음수에 없는데. 모든 정수의 제곱근은, 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분모가 1로 정해져 있는 수를 정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연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다 정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제곱근은 항상 2개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정수에는 자연수도 들어가고 0도 들어가고 음의 정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곱근이 2개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양의 제곱근, 이 줄은 음의 제곱근 적으시면 된다. 그죠? 그럼 36이라고 하는 것에 양의 제곱근은 6,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6. 뭐 이거는 간단히 4분의 25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수의 양의 제곱근은 2분의 5,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밑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러면 근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사용하고 11 적으시면 돼요. 역시나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제곱근을 근호 사용해서 나타내라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7. 어차피 다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숫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려면 이 말은 근호를 뭐 할 수 있다 소리야. 그렇지. 벗길 수 있다. 자, 근호를 벗길 수 있다 소리는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겠구나.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니까 근호를 벗길 수 있다라는 말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루트 25는 5의 제곱이지. 제곱수는 근호를 벗기니까 5 이렇게 표현이 된다 소리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18번, 19번 비교를 하면 얘는 루트 앞에 부호가 없죠. 그럼 이건 무슨 수라 소리야? 양수라 소리야. 결과적으로 양수. 19번 같은 경우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음수라 소리야. 자세히 표현하자면 제곱하여 81을 만드는 제곱근 중에서 음수잖아. 음의 제곱근이란 소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호 붙고 81은 9의 제곱이니까 결과 제곱이 근호를 벗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9로 나올 수 있으면 된다 소리야. 됐지? 자, 밑에 있는 22번 같은 경우는 6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6을 만드는 수 중에서 뿌리 중에서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 6 뭐 플러스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는 6의 제곱근 6의 뿌리잖아요. 그죠? 6의 뿌리는 양수니까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제곱근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크게 2가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번하고 2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근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그리고 근호 밖에 제곱이 있을 때, 요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는데, 근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왜?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수 자체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빼겠다. 절대값은 양수잖아. 거리 개념이니까. 그죠? 근데 근호 밖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되겠어? 요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호 안의 제곱은 절대값 씌워서 나오고 근호 밖의 제곱은 그대로 나오겠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제곱근의 대소관계 생각하게 되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에서, 그죠? A가 B보다 작으면 A의 제곱근도 B의 제곱근보다 작다. 그런데 자, 뭐가 뒤집어지냐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면, 그죠? 작은 애가 더 커지게 되죠. 맞죠? 이건 어차피 거리 개념이라고 해서 수직선 상에 여기에 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그럼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 거리 개념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B가 여기 있다 치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수가 이 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수직선 상에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간단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하게 되면, 자, 뭐를 보시면 되냐면 요거 보세요. 자, 근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게 있고요.